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시험이 끝난 지가 꽤 지났죠? 9월 9일 날 시험 봤나요? 9월 7일 날 봤나요? 예. 9월, 10월, 11월, 12월. 예, 벌써 석 달이 지났군요. 이제 2019년 마무리하고 2020년 새로운 계획을 잡아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2020년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야겠다 하는 방법을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 이제는 5회를 거치고 내년부터 6회지요. 이제 5회 지나고 나면 이제 시험의 패턴이 안착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시험의 패턴이 이제부터는 시험 범위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위원 방식,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수입보장 방식 등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종합위원 방식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위원 방식, 그래서 제 책이 맨 처음에 종합위원 방식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쉬워야겠죠. 그래서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종합위원 방식부터 출발을 해서 조금씩 난이도가 있는 쪽으로 접근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지금 교재가 출간이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옆에 바로 상단, 우측 상단에 그렇습니다. 첨부 파일로 파일을 붙여놨습니다. 보시면 첨부 파일 복사해서 공부하시면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출판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교재를 가지고 하더라도 지금은 첨부 파일을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위원 방식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위원 방식부터 접근을 하는데, 종합위원 방식에서는 그렇죠. 역시 보험이라는 얘기를 조금은 해봐야겠죠. 자, 시험은 시험 얘기를 안 했군요. 시험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자 하는 것은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 중에서도 1과목이 있습니다. 1과목, 2과목. 1과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즉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이론과 실무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이 과목은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에서 적용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손해가 있다고 그런다면 손해를 평가하는 이론을 정립해서 실무에 쓰겠다는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가 됩니다. 자, 이 1과목과 2과목 중에서 난이도가 아무래도 2과목이 높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2과목,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게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입니다. 자, 내년의 시험 2020년 시험은 6월 20일에 1차가 치러지지요. 2차는
9월 5일 날 치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2개월하고 15일 정도 됩니다. 2개월 15일 만에 이 두 과목을 다 공부해서 2차를 보기에는 벅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 두 과목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는데, 제가 할 과목은 이 과목, 어렵다는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를 쭉 해 나갈 겁니다. 그것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 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 6기 시험에서 손해평가사를 자격을 취득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얘기 혹시 모르실까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공개 강의를 12월에 공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개 강의는 12월 동안 하려고 그러고요. 공개 강의를 하고, 물론 하면서 첨부 파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위원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위원 방식, 맨 먼저 종합위원 방식은 말 그대로 종합, 위험에 대해서 전부 다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모두 다 모든 위험에 대해서 해주는데, 모든 위험이란 어떤 위험을 뜻하느냐 하면, 첫째, 자연에서 의해 생긴 재해, 자연에 의해서 생긴 재해. 두 번째, 새와 짐승에 의한 피해, 조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첨부 파일에 다 적혀 있죠. 3번, 불났을 때 화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즉 위험이 닥쳤었을 때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서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장을 해서 이 종합위험 방식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피해들을 한다고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자, 그럼 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하는데 어떠한 농작물에 대해서 하는가?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때 품목이라고 그럽니다. 품목. 콩, 마늘, 벼, 양파, 이런 게 품목이죠. 자, 사과, 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품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그 익숙한 사과 얘기를 하면 품목이 사과죠. 사과 품목에서 품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품종. 사과의 품종엔 빨간 사과, 뭐라고 그러죠? 반짝반짝 빨갛게 빛나는 걸 홍옥,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품종이라고 그럽니다. 품목의 종류,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사 사과,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또 손해평가사가 되면 양광,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홍로, 이렇게 이런 후지 사과, 이렇게 많이 이런 사과들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과 품목과 품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품목 얘기 해봤습니다. 품목은 여기 종합위험 방식일 때는 어떤 품목들이 적용되는가 한번 봤습니다. 어떤 품목들이 적용되느냐면, 일단 논작물은 벼가 있죠, 벼. 우리가 먹는 쌀, 벼. 다음에 밀이 있습니다, 밀. 이모작을 위해서 밀을 심었다가
한다는 거죠. 자, 다음 밭작물이 있습니다. 밭작물. 밭작물에서 현재 종합위원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콩이 먼저 나와야겠죠. 콩, 마늘, 양파, 예, 다음에 고구마, 감자, 예, 그 다음에 옥수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위원 방식에 적용되는 품목들을 쭉 나열하는 것은 종합위원 방식에 의해서 이게 손해가 생기면, 이러한 품목이 손해가 생기면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계산하는 걸 손해평가사가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면 콩이 콩 적었죠? 과수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과수. 과일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과일. 종합위원 방식에서 적용하는 건 사과 아니죠? 이제 사과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하실 거예요. 자, 과수에는 포도, 복숭아, 자두, 예, 그 다음에 밤, 대추, 매실, 아직도 조금 더 있는데 요 정도, 예, 요 정도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품목들이 농작물 중에서 종합위원 방식으로 적용이 되겠다. 논작물, 벼밀, 밭작물, 과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러한 종합위험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손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입니다. 자, 그럼 손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말들이 필요해서 적어 놓은 게 이런 겁니다. 평년 수확량. 예. 보통 재해가 비도 조금 많이 올 수 있죠, 여름에. 예. 그렇게 평년 정도의 재해가 평년 정도로 왔을 때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을 평년 정도면 요 정도를 수확하더라. 그래서 이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평년 정도로, 비도 뭐 여름에 많이 올 수 있고 바람도 많이 불어도 요 정도는 수확하더라. 이런 걸 평년 수확량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평년 수확량 하고 났는데 평년 수확량이 100kg쯤이었는데 글쎄 실제로 가을에 실제로 수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수확량, 실제로 수확한 수확량이 30kg이었다면 실제로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확량을 우리는 실제 수확량, 수확량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수확이 감소했을까?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감소한 수확량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소한 수확량이다. 글씨, 적은 글씨는 이제 빼고 감소한 한자를 안 썼군요. 예, 감소한 수확량이다. 이 말을 적은 글씨는 빼고 감수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kg이다. 70kg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이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병충해에 대해서는 병충해에 의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보상하지 않는다. X표에 써요. 보상. 앞에다 보상도 쓸까요? 보상하지 않는다가 원칙이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감수량이 있을 때 병충해가 10%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다를 미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보상. 몇 퍼센트느냐? 10%다. 감수량의 10%를 보상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보상. 그럼 미보상 10%다. 이 10% 미보상 비율 그러겠지요? 예, 여기서 이 비율 감수량 중에서 10%니까 7kg. 7kg 해서 63kg이 보상을 받게 되는 감수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를 미보상하는 감수량이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보상하는 감수량이다. 이 말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이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기에 63kg을 7kg 뺀 나머지 63kg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인정 감수량이라고 부릅니다. 인정이라는 말을 뭐라고 해야 되죠? 보상하기로 인정한 감수량. 이 말이 길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보상하기로 인정한 감수량이다. 말이 길잖아요. 말이 길으니까 보상 감수량이다. 가운데 뚝딱 빼려고 그랬더니 가운데가 조금 서운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정 감수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상하기로 인정한 감수량이다. 자, 63kg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63kg을 어떻게 하느냐? 나눕니다. 뭐로 나누느냐면 평년 수확량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수는 뭐가 되느냐면 0.63이 될 거예요. 나눈다. 그러니까 잘못 써놓으니까 응? 이렇게 묻는 말 같은데 여기서 63kg 나누기 100 응? 하니까 63, 0.63, 63%가 나옵니다. 이 바로 나눴다. 응? 이것은 피해율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피해율.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말들이 거짐 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거의 다. 자, 여기에 요 말들을 조금 지워볼까요?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어떤 학문을 배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 어렵지 않은 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에서 마이너스 실제 수확량.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수확량이라고 썼습니다. 빼고 나니까 감수량이 됐어요. 이 말은 바로 감수량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 줬습니다. 곱하면
곱해주면 여기 미보상 비율 10% 곱하니까 미보상 감수량이 됐어요. 이게 바로 미보상 감수량이 됐습니다. 이렇게 식처럼 써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미보상 감수량을 7kg 구하고 나면 평년 수확량,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도 빼고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도 뺐죠. 미보상 감수량도 빼고 난 다음에 빼고 나니까 뭐가 됐죠? 인정 감수량. 무엇하기로 한 보상하기로 인정한 감수량이 됐습니다. 보상하기로 인정한 감수량.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으로? 예, 평년 수확량으로 나눴어요. 평년 수확량. 나눈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피해를 본 비율이다, 피해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합위험에서는 이 공식이 계속 적용될 거예요. 보니까 너무 쉽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하면 감수량이 됐는데 그걸 가로로 묶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니까 미보상 감수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을 구한 다음에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도 빼고 보상하지 않는 수확량도 빼니까 바로 보상하기로 인정한 감수량이 됐어요. 63kg. 그래서 거기에 평년 수확량 100kg으로 다시 나누니까 이것을 0.63, 63% 피해율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피해율 얘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이란 바로 계약자 자기가 어떤 손해가 나면 그 부분까지는 부담하겠다는 비율이에요. 자동차 사고 나면 기본 얼마 보통 부담하나요?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인가요? 30만 원인가요? 요즘 조금 올라서 50만 원 하나요? 네, 좋아요. 뭐 제가 그 금액을 정확히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여기에서도 더군다나 자연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 계약할 때 내가 얼마의 비율은 부담하겠습니다. 보통 자기부담 비율은 20%입니다. 자연재해가 벌어지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20%씩은 위험의 분산을 위해서 경작자분들이 부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기본이 20%, 그 다음에 피해가 없으면 계속해서 피해가 없으면 15%, 자기부담 10%까지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선택적으로 자기가 30%도 할 수 있고요. 40%도 할 수 있습니다. 20에서 40%까지는 언제나 처음 가입에도 선택적인데 15%, 10%는 사고가 없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가 기본인데 언제 선택한다고요? 계약자가, 경작자가 계약할 때에 선택한 비율이에요. 내가 이만큼은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피해가 63%가 났으면 자기부담 비율 20%라면 내가 20%는 부담할 테니까 피해가 63% 났으니까 몇 퍼센트 보험금을 달라고 그럴까요? 43% 달라고 그러겠죠? 20% 빼고. 이렇게 하면 23%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43%. 그럼 보험금 얼마 받을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게. 보험금은
보험금 금방 200만 원 했다고 그랬죠. 200만 원 보험에 가입했는데 곱하기 피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금방 계산한 게 63%. 자기 부담 비율이 얼마라고요? 20%. 43% 예, 보험금을 받게 되죠. 43%에 200만 원 곱하면 8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86만 원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다 계산할 줄 알고 시험이 나오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위험 방식에서 하는 방법이 쭉 기술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거 오늘 여기에서 꼭 외우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을 몇 개 해봤습니다. 평년 수확량, 수확량, 위보상 감수량, 감수량, 인정감수량,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 보험금, 지급보험금이죠. 이 정도 기본적인 걸 알고 수치가 이렇게 대입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